네, 하여튼 캠트로닉스 잘 들어봤고요. 우리 또 윈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합류해 주셨으니까 얘기를 좀 더 확장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BTS 얘기할까요? BTS. 우리의 BTS가 또 히트를 쳤습니다. 뭐 아침에 보도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세비지 러브라고 해서 리믹스 두 번째 앨범에 뭐 하여튼 빌보드 1위 곡 다시 또 차지했군요. 그러니까 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 그 곡이 1위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싱글 차트 1, 2위를 동시에 선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이너마이트하고. 2위는 다이너마이트가 네, 되나요? 네. 자기 곡을 자기가 밀어냈군요. 네. 대단한 우리 아이돌들입니다. 물론 뭐 어제 중국 쪽의 얘기가 조금 잡음이 있긴 한데 그건 뭐 중국의 입장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BTS 얘기가 더 나을까요? 뭐 멈칫거려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BTS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요새 큰일 나네요. 가요를 거 별로 보니까. 듣질 않아가지고요. 노래를 안 들으세요? 네, 요새 다시 7080으로 저도 넘어가가지고 뭐 트로트도 요즘 뭐 유행이고 하잖아요. 미스터도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BTS 빼고 그냥 일발장전 내용 뿌리겠습니다. 네, 일발장전 내용은 굉장히 좀 딱딱한 내용이라서. 오늘 지금 큰일 나시겠는데 지금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저 이제 일발장전 내용을 제가 오후에 어제 좀 미리 써놨는 거라서 사실 대형 호재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시장이 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었는데 미리 저걸 반영해서 시장이 움직여버려가지고 대형 호재들하고 물음표를 제가 하나 슬쩍 띄워넣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이 합의가 사실 미국 월가에서는 금융시장의 참을성이 바닥이 났다. 이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꺾인다.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막 공공연하게 하다 보니까 부양책 합의가 임박했다. 이렇게 또 공공 돕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한 거고 죄송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 백신 출시 이런 것들을 통합한 이유로 달러가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일 거다. 그래서 2018년도 저점을 테스트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제 위험 자산, 특히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음성 판정 나왔다고 하지만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이벤트를 혹여나 북미 종전 선언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좀 있고. 하여튼 백신 얘기는 있고.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 실적이 전망치가 눈높이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제일 밑에 부분이죠. 제가 기침이 좀 나와서 저 혼자 말 많이 하려면 잠깐 마이크 좀 꺼주시고. 네. 네. 아까 뭐 BTS 얘기 좀 하셨는데 BTS도 요즘 블랙핑크 얘기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쨌든 남자 가수보단 여자 가수에 더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앨범 판매량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서 발전했던 한류가 미국까지 퍼지게 되면서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커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앨범 판매량 이런 부분들이 산업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컨텐츠가 될까요?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렇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진짜 예전에 그 J-pop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풍적인 어떤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뭐 엔터사들의 어떤 주 수입원이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앨범 판매량이 아직도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BTS가 좀 선두가 되게 되면서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팬덤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가요 호재라는 거는 이제 BTS 호재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니 뭐 일단은 영향성... 나스닥이 강세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렇게 네. 대형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네. 국내 시장에는 반영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랑 얘기할 때 좀 답답하다.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서야 어제 6만 원을 간간히 넘었을까?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 미국발 호재, 그러니까 호재는 되게 많아요. 호재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과연 반영이 되느냐 부분이거든요. 반영은 그러니까, 이미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뉴욕 증시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저 재료들이 선반영이 된 거냐. 네.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추가로 더 반영이 될 수 네네. 있고,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2,500이 그 고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12,000포인트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그 12,500까지도 갈 거냐. 저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저기에 또 동조할 거냐.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좀 평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전일 마감 증시에서도 뭐 바이든이 상당히 우세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계속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이 가져가고 있는 그 선거 공약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선 같은 경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은 바이든이 당선이 될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당선이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미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적을 봤을 때 이미 다 나왔거든요. 미국 증시 고가 최고가 랠리 계속해서 가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 증시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돼서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만약에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사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필반 지수라고 하지만 네. 오늘도 이제 고점을 최고가죠. 경신했고 사상 네. 최고치.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IT 전문 매체인 가트너에서 이 PC 판매가 3분기에 상당히 늘었다고 했어요. 예상 밖으로. 네. PC가 판매가 많이 늘었다는 건 결국엔 디램도 들어갔다는 얘기고 4분기에 그래서 디램 가격이 안 빠진다 그러면 우리 IT 기업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수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무겁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논리가 결국은 이제 이 월가에서 이제 뭐 어느 후보가 될지는 뭐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그렇죠. 뭐 선거가 이제 뭐 끝나봐야 아는 거고 맞습니다. 뭐 둘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저는 시장이 이제 어떤 논리를 만들어 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미국 시장에 이제 엄청난 돈들이 이제 풀려 있고 달러 약세 기조를 지금 억지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달러 약세 이제 기조가 된다면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는 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이 과연 그 자금들 풀려 있는 자금들을 주식 시장으로 이제 빨아들이기 위한 어떤 논리를 이제 만드느냐 그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제 미국 언론이라든지 월가가 이미 바이든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그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의 랠리가 어찌 보면 지금 또 바이든 후보가 지금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이제 모양새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논리는 이제 만들어가기 나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선거 전까지 어쨌든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전고점을 한번 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양책 논의만 보더라도 사실상 대선 전에 공식적인 타결이 되긴 되게 어려워요. 그동안에는 이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 있는 증시를 이제 떠받치기 좀 힘들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았지만 이제는 이제 논리가 또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부양책 결국은 할 거잖아.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 부양책의 전체적인 규모도 더 커질 테니까 언젠가는 할 거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강세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뭐 단기적으로나마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생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이 미국 증시 이제 강세장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국내 증시는 왜 못 따라가느냐? 저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한 1,000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라면 사실상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정도 발을 담궈 놓고 미국 주식들을 먼저 살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이제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3월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미국 증시가 상승폭이 이제 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한 궤적을 우리 국내 증시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장이 상승하고 나면 뭐 당장 같이 따라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시차를 좀 두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3월 이후에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 증시의 이제 강도를 우리가 못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거죠. 재료들이 아까 이제 쭉 열거했지만 시장은 이미 다 저 재료들을 인지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다우 산업 기준으로는 이제 29,199. 네, 맞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이제 고점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할 건지 그리고 나스닥은 아까 제가 12,500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선물 기준이었고 현물 기준으로는 12,000한 100 정도 되는데 여기를 넘어설 건지 지금 11,876 뭐 이러니까 네. 오늘 저녁에 한번 더 치면은 넘을 수도 1% 있는데 이상 올라가면 고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 매니저는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얘기고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그거를 동행해서 커플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또 또 저희가 얘기해야 되나요?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힌트는 나온 것 같아요. 그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재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당대적으로 코스피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계속 뉴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뉴딜 얘기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라든지 소위 말하는 3월달 언택트, 뭐 비대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바이든의 선거 공약 경제 정책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석유산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이라든지 제조업 쪽보다는 다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그 바람이 불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다시 뭐 뉴딜 정책에 대한 정부에서 뉴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조금만 더 양님이 첨가가 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보였던 그런 랠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근데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 경제만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오냐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규제 다 풀게 되면서 기업들 살려주게 되면서 다우 산업지수가 그 랠리가 나왔잖아요. 또 반면에 만약 바이든이 되게 된다라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굴뚝 산업 쪽이 아니라 뭐 신재생애 쪽으로 또 뭐 정책을 열겠다. 결국 부양책 그 돈이 그쪽으로 갈 거거든요. 돈은 정직하거든요. 돈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코스닥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하여튼 뭐 너무 얘기가 또 주제를 잘못 정해놓으면 하여튼 이게 100분 토론으로 가더라고요. 네. 기업은 이제 쭉 했는데 삼성전자 늘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시장 지표 종목이고 어제 이제 상징적으로는 6만 원을 돌파했고 네. 물론 오늘 종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위에도 올려놨는데 뭐 삼성전자 그리고 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는 기술의 격차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기술의 초고도화니까 거기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제 뭐 레이저 장비죠. 어널링 장비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오코 테크닉스. 그리고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자산 양수도 공시가 나왔는데 뉴파워 플라즈마가 전북 익산에 2,800억짜리 땅과 그다음에 부지 위에 공장하고 시설들 353억인가에 인수를 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그 대항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2,800억짜리를 350억에 인수하고 자기의 이제 본업인 그 반도체 산업을 거기다 얹겠다. 이게 태양광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을 뜯어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재료들을 나온 기업들, 이 IT 쪽을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뭐 여기에 추가를 하실 것들이 있는지. 네, 결국은 저는 뭐 사실 어쨌든 이번 주 주가의 움직임을 떠나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업종은 IT라고 보여지거든요. IT.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만 더 좀 해드리면 어쨌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들도 저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상방 가능성을 이제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좀 된다면 기관들의 이제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부족해요, 지금. 연기금도 부족하고 사실 지수가 2,450, 2,500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삼성전자 지금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렇죠. 트래킹 에러가 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포착을 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들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 업사이드 요인이 좀 있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오 테크닉스, 뭐 어닐링 장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도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본업 자체가 이제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장을 이제 또 인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증설과 관련된 이슈로 또 우리가 연결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캐파 증설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좀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아랫단에 있는 또 장비 소재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실적 시즌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다소 무겁게 움직이고 별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매력이 없잖아요. 다만 실적 시즌은 이제 막 시작된 거고 중소형 이제 뭐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빨라야 11월 초나 돼야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이런 종목들 뭐 양도세 과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IT 종목들을 과연 한번 붙들어 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IT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BTS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쉬우니까. 네. 네. 자, 김현 매니저는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오늘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미국 증시 제가 이제 애플랠리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신제품이 이제 발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양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서 관련된 수혜주들도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또 IT 산업과 관련된 또 수혜주들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공개 방송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지금 자막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쓰시는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 샵 2034로 김영민이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하기 전에 무료 방송 이제 알림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편안하게 방송을 좀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오프닝을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